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와 HLB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다면 지금 FDA에서는 어떤 절차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예전에 그 HLB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외신 아티클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비교해서 보면서 어, 이번에 FDA에서 무슨 심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도 물론 말씀을 드려야죠.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쭉 치고 나갔는데 생명과학은 치고 나가진 못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을 해서 다음 달에 시세를 터트릴 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서요. 요거는 여러분들도 꼭 동참해서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HLB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막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공지 블로그 있잖아요. HLB 공식 블로그. 여기 이제 딱 가보시면은요. 요번에 나왔던 그 내용, 요거는 다 알고 계시죠? 요거 9월 21일 날짜로 나왔어요. 그래서 서류 제출을 했다. 이 얘기 나온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7월 달에 그 미팅이 있었죠. 그때 블로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부분을 보면은요. 요건 이제 7월 3일 날 나왔던 재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CRL 받은 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왔죠.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팅 결과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됐고, 그리고 FDA가 PLA를 제시를 했고, 추가로 제출을 할 서류는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죠? 그럼 이번에 그 재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도대체 뭘 어떻게 FDA에서 하겠다는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듯이 뭐 강력히 권고한다라는 표현도 썼었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요. 자, 이 아티클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언제 나온 아티클 기사냐? September 23이라고 써 있죠, 여기. 9월 23일 날 실린 아티클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온클라이브라는 곳에 나왔던 아티클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이번에 FTA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영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정세호 대표가 나와서 한 이야기 뭐 이런 부분들도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쭉 보시면 자, 임상 데이터와 관련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다. 리버세라님.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FDA는 A형 회의에서 항로의 파마 제조 시설에서의 관찰 결과에 대한 대응이 충분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아주 미세한 문제 정도만 이제 남아있는 정도로 보고 뭐가 그러면 남아있는 과정이냐. 여기 보시면 NDA 재제출이 시작될 수 있고 재제출을 한 거죠 지금. 재제출 이후에 비모 검사가 진행될 수 있다. 요거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난번에 그 불충분했던 코로나 때문에 불충분했던 이 비모 검사가 이번에 재제출한 연후에 이 건에 대한 조사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건에 좀 중점을 두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아주 미세한 문제고 별거 없어요. 제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만 이제
비모권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런 건 이것이 결국 이제 어떤 중요한 카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효능 부분에서는 좋은 측면의 재료들 여기 기사로 전부 다 이제 써 있어요. 이렇게. 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티클에서 보셨다시피 이 비모 검사 건입니다. 네, 요게 잘 진행이 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건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면 물론 막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문자를 보내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는 여러분들 지금은 테라피틱스가 치고 나갔죠. 테라피틱스가 한 8% 폭등을 했어요. 이거는 테라피틱스는 그게 있어요.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이 된 그런 강점까지 작용이 되는 겁니다. 물론 RGN 건도 작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업 분할 건도 주가에 작용하는 요소지만 이 코스닥 150 그 건이 좀 크고요. 그렇게 하면은 HLB는 뭐 득될 게 없느냐. 아니 뭐 HLB 테라피틱스의 최대 주주가 바로 HLB인데 득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득 되는 거죠. 그래서 HLB가 주춤할 때 그쪽이 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본주는 HLB예요. 그래서 이쪽도 결국 이제 이 고점 뚫어내면은 굉장히 쉽게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라피틱스가 여길 뚫어냈거든요. HLB도 조만간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흔들어도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흔들림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좀 더 새롭고 긴급한 이야기 나오면 이 바뀐 새 번호로 HLB나 HLB생명과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정보 드리고 매매 사인 드릴 겁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응원 문자 같은 경우도 많이 보내주시면 힘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죠. 요거 말씀 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꼭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 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9월 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 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 이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이런 종목 아니면은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 그런 위주로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요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뭐 한 20, 30개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 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났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로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요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 손 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이기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리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리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형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 비율이 한 40%, 70%대니까.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더블이에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은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증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요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급하게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